그럼 이제 73쪽에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역시 일본식 표현이죠, 이거. 인목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인데, 한자로 쓰면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는데 토지가 1억 나왔고 이 나무들 워낙 잘 자라고 있어갖고 나무만 감정가가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저당 잡을지언정 이건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저당 잡으려고 인목법이 탄생합니다. 어떻게 잡을 길을 터주냐면 먼저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인목 등록 원부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목 등록 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 수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 일부의 상관이 없고 전체 상관이 없고 근데 한 그루는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 되니까 한 그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목 등록부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인목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하게 돼요. 최초의 등기를 뭐라 해요? 보존 등기. 인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던 이 수목의 집단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목법에 인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소유권이 토지와는 별개로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게 등기도 돼 있죠. 그럼 이게 저당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목 등록본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인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등기한 수목의 집단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무에 두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목입니다. 이게. 그럼 수목의 집단이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 수목의 집단을 정리를 해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독립증상물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증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놓고 등기를 해놨다. 이건 독립증상물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공시방법에 일단 차이가 있어요. 명인방법이냐 등기냐. 권리의 차이가 있죠. 얘는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등기한 수목집단 인목은 저당 잡을 수 있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식의 수목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는 인목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인목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17회, 20회 때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전, 15년 전, 이때 이제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해만 해둡니다. 우리가 60점 과목이라면 저는 이거 절대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과목은 60점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락이에요. 맞죠?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65점 맞고 합격하신 분 있어. 중개법. 중개법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친구였지. 고른 득점을 해줬죠. 그럼 돼.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왜 80점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공법에 더 재밌다. 공법을 100점 맞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이건 성차별인가? 100점 맞았어, 100점. 그분은요, 저 아래에 사시는 분인데, 이 공법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공법쌤을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집어도 놓고, 방아도 놓고, 강의를 들은 거야. 그 학원에서. 그러니까 공법 100점 맞았다니까? 이, 수상하다고요? 에이, 우리 맑은 눈으로 보자고요. 우리 여기 미성년자도 있고 이제 젊으신 분들 많은데 맑은 눈으로 봐야지 세상에. 그럼 되나? 그래갖고 어쨌든 100점 맞았어. 내
내 강의 하다가 공법 100점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공법을 100점 맞았다가 대단한 거지. 어쨌든. 뭔 얘기하다 또 그랬지?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80점 과목이라는 게 저는 부담을 안 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60점 과목이라면 강의를 중개사법 얼마나 재밌어. 매일 실무 얘기만 하고 그냥 한 50분 수업하는 동안, 1시간 수업하는 동안 한 40분 동안 실무 얘기하다가 20분 훅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그냥 올 그냥 풀로 가고 있죠, 지금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커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만 두자는 얘기인데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이게 들어만 두는데 자, 그럼 나머지 임목법의 내용인데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관은 제일 먼저 직권으로 임목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다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번호,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토지를 중개하는데 토지 등기부를 딱 떼봤더니 표제부를 봤더니 임목 등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왔다. 그럼 이 지상에 수목이 있다니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걸 감 잡아야 되죠. 그럼 지상에 수목이 있다니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이걸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임목이 그럼 이제 저당 잡는데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임목은 나무지 않습니까?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임목에 대해 저당 잡고자 할 때는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겠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저당을 잡아요. 근데 불나서 실 때 이거 화재보험 들고 저당을 잡았는데 홀랑 타버렸다. 이게 그렇게 되면 보험금에다 대고 저당권을 계속 인사할 수 있어요.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 물상대위라 해요. 말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 저당물이 보험금으로 바뀌었다. 그럼 거기다 대고 계속 저당권을 인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상대위라 한다. 다음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지금. 그럼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어요.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임목을 저당 잡았거든요. 저당 잡았는데 이걸 배원했어요. 벌치했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 잡힌 이 임목에 대하여 배원했다. 그럼 배원하여 분리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요, 안 미치게요? 미칩니다. 배원하여 분리된 임목에 대해 저당권은 그대로 미칩니다. 미쳐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는 상실하겠죠. 저당물을 훼손했으니까. 그러면 배원한 임목에 대해 즉시 이제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경락대금은 공탁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의 소유자, 토지 소유가 달라지게 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뭐게요?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게. 그럼 임목이 취득한 법정 사건을 양도하는 행위를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야 아니에요? 중개 맞죠? 아, 법정 사건, 임목이 취득한 법정 사건을 양도하는 것을 소개했다. 그럼 중개 맞잖아요. 그죠?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임목에 대하여 이제 저당을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저당을 잡혔냐면 이 토지의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임목을 여기 등기해 놓고 나무를 심어 놓고 등기해 놓고 저당 잡힌 거예요. 그럼 이 지상권 함부로 포기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포기 못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포기해 버리면 이거 뽑아내라 그러면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임목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임목법의 내용이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인가 되고요.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임목 등기기록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에 수목이 있다는 임목이냐 아니냐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고 다음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따라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죠. 별개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했어요. 지상의 임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겠습니다. 별개 소유권이니까 토지 소유권을 팔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소유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별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임목을 배원했어요. 배원한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그랬죠? 배원해도 미친다.
17회, 20회 때 임목법을 냈다고 그랬는데 둘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미치지 아니한다고 냈어요. 미친다, 둘 다. 그래서 그 정도 미친다고만 기억했어요.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임목은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달라지게 됐다. 그럼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 지루는 당사의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난 포기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임목에 대해 저당 잡았어요. 잡았는데 함부로 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안 됩니다.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때는 포기 금지예요.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임목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합니다. 낯설지만은 한번 들어만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이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겁니다.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같은 법에 있고요. 내용이 둘이 같아요. 즉,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일단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예요.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 등겠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게. 자, 그럼 이게 공장 부지인데 여기에 공장 건물 서 있어요.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 있고 전봇대 있고요.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라는 선로가 있습니다.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즉 산업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더니 공장 부지 2억 나왔고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는데 기계 있죠. 이것은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요 부동산 물권이에요. 그럼 부동산 물권이라는 얘기는 부동산의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계는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을 못 잡았어요. 해가지고 이 기계 등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재단저당법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저당 잡을 길을 어떻게 해줬냐면 일단 재단 목록 작성합니다.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돼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전체가. 이게. 그럼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당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분명히 맞잖아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했다. 이게 뭐예요? 공장재단.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했다. 이것이 광업재단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주의할 점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이에요.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별개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것들은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으니까 재단 전체를 양도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속한 것들은 독립중삼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재단을 이해해 주시는데 이제 재단저당법의 내용 가볍게 짚어드립니다. 그러면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했거든요. 저당 잡아야 되겠죠. 몇 개월 내에 잡아야 되고요? 10개월. 10개월 내엔 저당 잡아야 돼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등기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가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다는 거,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한 사실을 등기관은 직권 등기하게 돼 있어요. 어디다 하게 되냐면 토지 건물 등기기록 해당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부에다가. 그럼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갑구, 을구는 들어봤는데 해당구라는 건 못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해당구란 말은 해당하는 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투입됐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 하잖아요. 그럼 갑구에다가 이 건물은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직권 등기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건물의 전세권이 재단에 투입됐죠? 그럼 전세권의 등기는 을구에 하죠? 을구에 표라는 얘기예요.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해당구. 지상의 수목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는 토지등기부 표제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감 잡혔어요? 이렇게 되고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로 묶어서 재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을 저당을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장이 놀고 있다. 그럼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겠죠?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의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단이었어요. 그럼 재단이나 임목은 똑같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죠. 근데 임목은 법정상권 이의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만 되지만 이의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재단저당법에 대해서 가볍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재단에 속한 사실,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해당구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 소유권 보증기 했어요. 몇 개월 내에 재단 잡아야 된다고요? 10개월. 이가 안 잡으면 소유권 보증기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이 없는 느끼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단에 속한 물건 중에 미등기 것이 있죠. 등기 안 된 거 있죠.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로서 등기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재단을 잡기 전에 이거 먼저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보증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게 돼 있고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은 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고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걸 재단으로 편입시켜버리면 내가 권리 행사 못해버리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은 이렇게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고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단에 속한 것들은 공장재단과 분리해서 양도 안 된다고 그랬죠. 처분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의 목적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시험을 낸다면 공장재단을 내는 게 맞지. 실무적으로 임목을 만날 일보다는 공장재단 만날 일이 더 많아요. 맞죠?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법의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법의 내용을. 근데 이해는 일단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했고요.